외교부 장관이 해임안이 너무 좀 지나친 예. 정치 공세가 아닌가. 외교 참사라고 이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영국 그 외무부 장관이 와서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셔서 예. 감동을 받았다 그런 말도 하고 또 전통적인 미국을 비롯한 많은 어떤 우방국들의 어떤 관계라든지 또 그동안 빙하기를 넘어서 정말 관계가 껄끄러웠던 한일 관계도 첫 단추를 깨고 또 사실 뭐 보도가 많이 묻혔습니다만은 또 순방에 이거는 최대 그 해외 투자 유치라든지 그 등등의 어떤 외교적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외교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동의하기 힘들고 또 사실은 외무부 장관이 과연 그 해임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보면은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 겁니다. 특히 오늘 또 해리스 또 미 예. 부통령도 오고 부통령도 오고 또 오늘은 이제 저희 이제 당의 그 정진석 또 비대위원장이 이제 연설을 한고 같은 날 이렇게 한 과거에 국회에 어떤 전례가 없는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굉장히 좀 무리한 정치적인 어떤 공세적 해임 건의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박진 장관 잘 아신 것처럼 정통 그 외무 관료 출신이죠. 외시를 합격해서 예. 외교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고 또 영국에서 교수 생활도 하셨고 또 정치인도 하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그 다양한 경험, 특히 국제적인 감각이 참 탁월하신 분이죠. 이런 분을 사안과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에서 강행하는 것은 이렇게 민생이 어렵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너무 지금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느냐. 이 해임 건의안이 진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받아들이든 안 들이든 또 하나의 큰 어떤 정치적 어떤 굉장히 좀 정쟁의 요소로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대단히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이제 보면 2001년도에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당시 김대중 정부의 햇빛 정책으로 방북을 하면서 굉장히 그게 당시 이슈가 많이 되면서 특히 또 임동원 장관 같은 경우는 자민련 추천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장관이 되신 분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DJP 연합이 이제 깨어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사퇴를 스스로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예. 배경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하고는 좀 사안이 좀 많이 다를 것 같고 어쨌든 저는 해임 건의안 발의 자체가 좀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좀 숙고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좀 의욕이 앞서서 좀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어떤 발표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성급했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안보 라인을 다 교체해라? 저는 이것은 좀 지나친 어떤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외교는 그러면 이거는 참사도 아니고 전 재앙에 가까운 사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굳이 중국에서의 혼밥 사례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외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그 정상들이 사진을 찍는데 거기서 이제 빠진다든지 수없이 많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관련된 그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관련된 청와대 그런 어떤 외교 라인들 다 뭐 교체 내지는 경질을 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는 저도 만약에 그 비속어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대통령이 흔쾌히 또 사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제 진상이 조금 먼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의 사과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조금은 이제 신중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혹속 예, 저는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기로 지금 작정한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당선 1등 공신이 조국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꾸 이제 국민들로부터 한동훈 장관 아마 인기만 높아질 겁니다.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재판정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히 또 국가를 대표하는 전 소추인 검사로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을 한다? 검사를 한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나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 말이 또 전혀 틀리느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한동훈 장관을 두고 고소를 한 것은 민주당도 이걸 뭐
고소가 뭐 성립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단지 저는 이것 또한 정치적 공세다. 조금 전에 우리 박진 외무부 장관 사례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 특히 장관들을 위축 내지는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금 해임 건의안이라든지 고소 등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사람 사이 관계에서 논리가 좀 부족할 때 딱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태도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태도가 야, 너 몇 살이야? 나이 문제라든지 또 고등학교 너 어디 나왔어? 뭐 몇 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 내지는 이런 문제를 하는데 물론 박광근 원내대표의 지금 현재 좀 답답한 심정은 뭐 좀 이해는 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을 법적으로나 좀 논리적으로 좀 깨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깐죽된다 이런 태도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조세호 씨하고 우리 김은국 씨를 좋아하지만 이 비유가 돼가지고 좀 이상하네요. 예.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그런 태도가 저도 뭐 좀 국회의원으로서 때로는 좀 뭐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모라든지 쓰레임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좀 없는 제도 아니면 없는 잘못도 좀 덮어 씌우려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판 지금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지금 법사위에 있고 이런 가운데 또 한동훈 장관과는 또 검언 유착학으로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얽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를 민주당이 자초한 면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 핵심은 도전이 있을 때 우리가 응전을 해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오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대한 도전에 응전에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하면서 응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메인이고 중간중간에 물론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빠져도 좋으니까 이렇게 대통령과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런 만남도 좋다. 그렇게 협치에 강한 의사를 표명을 했죠. 어제 이재명 대표는 기본 사회 이야기만 했었지 뭐 사실은 뭐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 때 그런 내용은 없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기본 사회보다는 기본 도덕을 좀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